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뉴스톱 김준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김 대표.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뉴스 어디로 갈까요? 거침없는 윤의 행보. 윤석열 당선자 어제 당선자 신분으로 공개 행보에 처음 나섰죠? 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첫날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며 첫날을 보냈는데요. 어제 새벽에 일단 여의도 당사 앞에서 대국민 감사 인사를 했죠. 네. 그리고 자택으로 이동을 했고요. 오전 9시 10분쯤 문재인 대통령하고 5분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갈등과 분열을 씻고 국민과 하나가 되도록 통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윤 당선자는 많이 가르쳐달라. 빠른 시간 내에 회동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도 있었죠? 예, 그리고 1시간 정도 뒤죠. 오전 10시쯤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20분간 통화를 했고요. 네. 뭐 외국 정상 중에서는 이제 첫 통화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측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은 윤 당선자와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강화를 하고 긴밀한 대북 공조를 하겠다. 이런 기조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 북한과의 실무 협상에서 진지한 합의가 있으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만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교착 상태인 북미 관계, 남북 관계가 진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조선중앙통신에서 그 윤석열 당선자에 네. 대해서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이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뭐 더 내용이 있는데 주요 내용은 어쨌든 뭐 이런 내용이고 당선됐다는 사실 알리는 정도까지는 예. 나온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 보수 야당 뭐 이런 이름까지 이제 좀 넣은 것이 좀 눈에 띕니다. 네. 또 어제 윤석열 당선자는 어제 오전 10시 30분에는 국립현충원 참배를 했고요. 방명록에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어요. 네. 그리고 기자들과 뭐 질의응답을 했는데 인수위 뭐 구성 계획, 외교 현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역할, 뭐 관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오에는 여의도 당사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철희 정무수석 접견을 하고요. 네. 박병석 국회의장도 만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어쨌든 메시지는 일관되게 협치, 소통, 통합 이런 내용들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관심이 가장 쏠리는 건 인수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인수위원장 될 건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일단 뭐 어제 오전에 비서실장은 바로 임명을 했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인데. 근데 이제 비서실장 이거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건 아니고 당선인 비서실장입니다. 그렇죠. 예. 당선인 비서실장이고 뭐 장 의원은 아시겠지만 최측근이기도 하고 이번에 단일화 과정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해서 대선 네. 1등 공신으로 좀 꼽히고 있죠. 그래서 뭐 이제 비서실장이 일반적으로 당선자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인선에도 일정 부분 뭐 관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인수위원장은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과정에서 김병준 전 상임선대위원장, 권영세 선대본부장, 원희룡 정책본부장, 김한길 전 새시대 준비위원장 등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외부 깜짝 명망가를 뭐 영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대변인이 지금 오늘 오전에 아마 발표가 날 것 같은데 김은혜 의원을 당선인 대변인으로 공식 임명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제 김은혜 의원하고 저희가 인터뷰했을 때 혹시 대변인 가십니까? 했을 때 저는 그냥 지금 아이와 껴안고 푹 자고 싶어요 그러시던데. 아니 근데 뭐 임명한다고 하면은 본인의 의지와는 또 다르게. 근데 김은혜 의원은 본인이 저번에 사석에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 자기가 대변인만 5번 했다고 좀 지긋지긋하다고. 근데 또 그만큼 잘하니까. 잘하니까 사실은 자꾸 또 계속 지명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인수위 내의 정책 파트에 대한 구상도 윤 당선자가 조금 내비쳤어요. 기자회견에서. 네. 이를테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경제, 방역, 보건, 의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조직을 구성할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광화문으로 지금 청와대 옮기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광화문 청사 이전 특위 이거를 인수위 내에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바이든 대통령하고 통화도 했지만은 뭐 일본, 중국 이런 데서도 지금 속속 축전을 보내거나 아니면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중국은 특히 이제 올해는 중한 수교 30주년, 양국은 떨어질 수 없는 파트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교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검찰 인사에 사실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역대 대통령 당선자 중에 검찰 인사를 어떻게 내는지를 관심을 가진 게 아마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아니 검찰 인사 뭐예요? 관심 많죠. 관심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후보 시절에 했던 그 중앙일보 인터뷰, 그게 뭐 정치보복 논란까지 크게 일었던 그 인터뷰가 기억에 생생하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더 관심을 갖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폐청산 수사를 한번 강조를 한 적도 있고 네. 문재인 정부가 거의 검찰 인사를 잘못되게 냈다라는 걸 계속 비판해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관측은 5월 10일에 이제 대통령 임기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 임명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8월쯤에 장관 임명이 되고 8월쯤에 아마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있을 텐데 가장 지금 조명을 받는 것은 한동훈. 지금 현재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인데 네. 한동훈 검사가 조국 수사하다가 좌천됐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채널 A 뭐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연루가 돼 있어서 좀 특수통을 다시 중용을 할지. 뭐 예를 들면은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힐 거냐, 뭐 남부지검장에 앉힐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건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 수사 의지를 대통령이 강하게 보여줬다 이런 메시지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보 시절과 대통령이 돼서 전체를 다 통합해서 협치해야 되는 이 신분은 다른 건데 민주당에서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할 것인가 조금 의문부호가 찍히긴 하는데요. 그렇죠. 그거는 진짜 봐야 되는데 그때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검사는 거의 정권 수사를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안 된다는 이유는 독립운동가가 중요 직책을 가면 일본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랑 똑같은 것이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안철수 대표와의 회동도 또 예정이 돼 있다고 하니까 뭐 이건 뭐 YTN 단독 보도긴 합니다만 확인은 더 해봐야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거기도 좀 관전 포인트 지켜보시고요. 두 번째 뉴스는요. 협치 동상이몽. 윤석열 후보 여소야대 정국이 이제 펼쳐지게 되면서 민주당과의 협치도 큰 이슈죠. 그렇죠. 뭐 윤석열 당선자가 지금 계속 협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좀 주목을 못 받았지만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5곳에서 있었잖아요, 선거가. 네네. 근데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어요. 네. 일단은 서울 종로에는 최재형, 그리고 서초에는 조은희, 그리고 경기 안성 김학용, 충북 청주 상당의 정우택 다 국민의힘이 됐고요. 네. 민주당은 사실 공천을 안 한 곳이 이 중에서 3군데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규책 사유로 곽상도 의원 지역구였죠. 여기에서 네. 대구 중남구에서 무공천했는데 국민의힘 출신 임병헌 무소속 수소가 당선됐거든요. 사실 오전 전승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의석수가 106석에서 이제 110석으로 늘어나고 무소속 이모부가 복당하면 111석 그리고 국민의당 합당하면은 114석까지 됩니다. 114석이 되지만 지금 민주당 의석이 172석이고 거기다가 민주당과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공유하는 당들까지 생각해 보면 180석가량 되거든요. 그렇죠. 분명한 여소야대예요. 그러다 보니 정계 개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정계 개편 얘기가 나온 거는 윤석열 후보 시절에 정계 개편에 비슷한 언급들을 했어요. 네. 이를테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양식 있고 훌륭한 정치인들과 합리적이고 멋진 협치를 하겠다. 라는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영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빠진 단어가 있는데 민주당에 있는데 내몰린 양식 있는데 내몰린 정치인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분들과 다 같이 협치하겠다는 거하고 조금 느낌이 달라서 이게 정계 개편 의지 아니야? 이렇게 해석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정파와 관계없이 인재를 넓게 쓰겠다라는 거는 민주당 쪽 인사도 쓰겠다. 뭐 이를테면은 일종의 거국 내각처럼 그런 식의 이제 그러면 이거는 또 영입하겠다라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얘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회 위원장 영입할 때 김한길 위원장이 원래는 민주당 쪽 분이었고 뭔가 새로운 정당 만드는데 굉장히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근소한 차로 패배를 하면서 네. 단일 대우를 좀 형성하는 분위기예요. 예, 지방선거는 한번 해보자 이런 분위기라서 당장은 쉽지 않은데 이후에 지방선거 이후에는 원심력과 구심력이 작동을 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고요. 지금 당장 이제 인수위가 작동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협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떤 분기점이 있을 텐데 하나가 지금 의외로 지금 여성가족부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잖아요. 네. 공약했잖아요. 여성가족부 폐지를 하려면은 정부 조직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 무석수로는 안 돼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막판에 2030 여성의 표심 네.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확인을 했잖아요. 네네. 그럼 여성가족부 폐지 강력하게 반대할 가능성. 그러면 처음부터 약간 부딪힐 가능성.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말이죠. 좀 다양한 분들이 인터뷰에 나오시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성일종 의원, 또 민주당에서는 삼선의 이광재 의원, 전재수 의원 나오시고 또 국민의힘 선대본부에서 여성 고문, 그러니까 여성 문제에 대한 어떤 자문을 했었던 이수정 교수도 오늘 출연을 하세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얘기 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저 마지막 뉴스는 어제 민주당의 변화상을 가져오셨네요. 예, 하루 만에 야당이 됐는데 뭐 아직 뭐 국회에서는 여당이긴 하지만은 곧 야당이 될 예정이죠. 그래서 네. 어제 민주당이 지금 지도부가 총사퇴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평소 저는 책임 전치를 존중해 왔다. 그리고 패배 책임을 지고 직을 사퇴하고자 한다. 농부가 밭을 탓하지 않듯이 국민을 믿고 다시 시작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최고위원들도 다 같이 지금 사퇴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비대위 전환을 한다 이러면은 패배 후에 비대위 전환은 외부에서 명망가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를 하고 뭐 이러면서 수신 작업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이런 걸 연상케 마련인데 어제 민주당 비대위 꾸려진 거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져갔다고 해야 되나 조용하게 바뀐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윤호중 원내대표를 일단 비대위원장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당장 지금 지방선거가 있어요. 보통 비대위원장 모시는데 한 달 걸리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 된다 안 된다 예. 뭐 또 삼고초려 해야 되고 오래 걸리죠. 근데 지금 지방선거가 6월에 있기 때문에 4월까지 공천을 마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완전히 뒤엎기에는 민주당 내부의 어떤 기준이나 평가는 우리 뭐 석패다 24만여 표 석패기 때문에 그런 단어 있잖아요. 졌지만 잘 싸웠다. 젖잘싸 그런 단어가 온라인상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지지자들 사이에서. 약간 좀 애매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당의 뒤엎고 그러기에는 충분히 지금으로도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윤호중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은 당 중앙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되는 사안인데 문제는 이제 지금 당장 국회에서의 협치 문제 지금 당장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원내대표가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너무 바쁘다. 그래서 지금 원내대표 선거를 앞당겨서 3월 25일쯤에 하자. 뭐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아마 다음 주 중에 다 윤곽에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여요. 지방선거가 거의 딱 붙어 있어가지고 이제 민주당은 대선도 대선이지만 지방선거 또 지면 몇 연패입니까? 여기에 지금 바싹 긴장을 하고 있을 텐데 잘 수습해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방선거하고 대선하고의 관계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대선하고 지방선거가 1년 안으로 붙어 있으면은 그 대선에서 승리한 데가 많이 승리해요. 그게 역대 보면 예를 들면 김대중 후보가 97년 12월에 당선됐잖아요. 네. 그리고 98년 6월이니까 6개월 만에 지방선거 있었거든요. 네.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때 뭐 고건 서울시장도 당선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2017년 5월에 임기 시작하고 1년 1개월 만에 2018년 6월에 했는데 그때 역사적으로 압승했죠. 다 이겼어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뭐 김영삼 정부는 임기 2년 6개월, 김대중 정부는 임기 4년 6개월, 후반부에 한 번 지방선거 더 있었거든요. 노무현 정부 임기 3년 5개월 다 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멀어지면은 정권 심판론이 되고 그렇죠. 붙으면은 그래서 정권에 힘을 실어주자 쪽이 되고 붙으면 그러니까 역대 사례로 보면은 국민의힘에 웃어줘요 지금. 지금 상황은 웃어주는 상황인데 알 수가 없습니다. 워낙 박빙이었고 지금 이번에도 다시 한번 대선처럼 다시 한번 비슷하게 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이터로 보자면 이번에도 지난 대선에서 이긴 쪽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예.
워낙 박빙이었기 이게 지금 역대급 박빙 아닙니까? 예. 박빙이었기 때문에 모른다. 그래서 민주당도 지금 더 힘내고 우리 좀 열심히 해보자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대위 체제로는 가지 않고 여영국 대표 체제로 일단 가면서 당을 쇄신하고 지방선거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정의당 같은 경우는요. 어제 하루 동안 12억 원의 후원금이 모아졌대요. 심상정 후보에게. 네.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재명 후보를 찍긴 했지만 심상정 후보를 지지합니다. 미안합니다. 뭐 이런 뜻으로 모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못 찍어서 미안해라고 하면서 후원금이라도 보내겠다. 네. 뭐 그런 역대급 박빙 선거니까 좀 이재명 후보한테 쏙 표가 몰렸는데 나는 원래 심상정 지지였어. 그런 여성표가 몰렸다는 거죠. 그런 거죠. 오늘 오늘 이번 선거에서 여러분 그 2030 여성 표심이 상당히 눈길이 가요. 그러니까 지난 서울 재보궐선거에서 2030 남성 표심에 우리가 주목을 했었다면 이번엔 여성 표심이 굉장히 특이한 행보를 보였는데 2부에서 이수정 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